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여름철이 되면서 우리가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으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팔뚝이나 다리 모공에 오돌오돌 튀어나오고 이 모양 따라서 간혹 색소 침착까지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씩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우리가 닭살로 착각하는 이 모공 각화증의 원인과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그리고 피부과 시술적인 방법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공 각화증이 과연 닭살이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흔히 닭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공 각화증과 닭살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닭살은 본능적으로 막 위험을 느끼거나 막 추울 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이 털에도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가 딱 수축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모공 입구 부분이 막 두드러지고 털도 뾰족 서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가 막 오, 닭살 돋았어 이런 얘기하죠. 일시적인 현상이죠. 자, 하지만 모공 각화증은 모공 부위의 각질이 정상적으로 탈락되지 못하고 이 모공 안쪽에서 이렇게 계속 쌓여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감정 상태나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특정 부위에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공 각화증은요, 주로 팔뚝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팔뚝뿐 아니라 다리, 그리고 등의 윗부분에도 생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얼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요, 얼굴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 면포와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면포는 피지로 이 모공 주변의 입구가 과각화되어서 안에 피지가 이렇게 저류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염증이 되는 게 바로 여드름이지요. 자, 근데 구멍을 뚫어서 짜주면 피지가 나오게 돼요, 이러한 면포는. 근데 모공 각화증의 경우에는 짜면 뭐 나올 것 같은데 구멍을 딱 뚫어도 피지가 나오지 않고 아주 단단한 각질층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이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진단명인데요. 안면경부 모낭성 홍색 흑픽증, 영어로 줄임말로 EFEC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관찰되거든요. 모공 각화증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과 목에 걸쳐서 이렇게 붉고 약간 거뭇하게 나타나는 이 모낭성 발진, 모낭 부위에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여기에 색소 침착까지 같이 생겨가지고 모공 각화증이랑 좀 감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 각화증과 좀 동반되거나 유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모공 각화증의 한 변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별개의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EFEC의 경우에는 모공 각화증에 비해 색소 레이저와 혈관 레이저로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막 낙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장님, 저 여기에도 약간 뭐 오돌오돌하게 닭살도 많이 있고 좀 올라와 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아주 색소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로 정확하게 치료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모공 각화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이게 왜 생기는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결국은 치료 방향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자, 가족 중에서 이 모공 각화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나에게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서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30에서 40대가 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비늘증과 같은 그러한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랑 진피가 있는데 이 표피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위쪽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오래된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탈락이 돼야 되는데, 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각질 탈락 과정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 각화증을 포함해 각질 관련 질환이나 증상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때를 민다거나 해서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잘 보이지 않던 각질층 주변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이 튀어나와 있는 각질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붉어지고 또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이 모공 각화증이 훨씬 더 눈에 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를 밀면
모공각화증이 악화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럼 모공각화증은 되게 이렇게 밀고 싶잖아요. 뭔가 좀 두껍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각질층이 두껍게 있다고 해서 막 때를 밀거나 마찰을 강하게 해주는 것을 오히려 꼭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때는 사실 대부분 각질층에 약간의 먼지 등이 좀 묻어서 검게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위생이 갖춰진 현대사에서는 대부분 밀어 나오는 거는 그냥 각질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러한 때를 벗기는 행동은 이 두꺼워진 각질뿐 아니라 이 주변의 정상 피부에 자극을 주고, 이게 결국은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거나 또 자극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과각화, 오히려 각질층을 더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각화 반응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를 밀 때 보통 우리 뜨거운 탕에서 막 몸을 불린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곳에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모공각화증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모공각화증 치료는 어떤 원리로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 닭살로 알고 있는 모공각화증의 치료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층이 탈락되지 않고 쌓인다는 점. 두 번째는요, 건조한 피부에서 이런 현상이 잘 생긴다는 점. 세 번째는요, 각질 때문에 튀어나온 모공 부위가 붉거나 색소 침착이 있다는 점.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교정해 주는 것이 모공각화증의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제 지인들이나 후배들도 이제 병원을 할 때 심원장님 모공각화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접근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각질을 제거하거나 각질 탈락을 빨리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보습을 정말 잘 해줘야 되고, 세 번째, 튀어나와 있는 이 미관적으로 붉음증이나 색소 침착을 없애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모공각화증의 치료 및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공각화증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 위에서 말한 치료 원리 세 가지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하는 수용성이라 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좀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바하는 지용성이라 모공 속까지 침투해서 각질을 녹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레티놀, 비타민 A 성분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너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함께 사용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사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보습제 사용을 정말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보습제를 아끼지 말고 자주 좀 발라줘서 각질층이 항상 촉촉하고 좀 부들부들하게 유지될 수가 있게 해야 됩니다. 특히 샤워 후에 우리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잖아요. 이때 건조해지기 전에 수십 초 내로 바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실에다가 보습제를 두라고 말씀드리죠. 자, 세 번째는 각질 연화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질 크림이나 유리아 크림 등으로 알려진 제품들인데, 우리가 우레아라고 하죠. UREA 성분이 포함되어서 이 각질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실 제일 알려진 게 바로 이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을 발라볼 수가 있는데요. 뭐 스티바 A 크림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각질층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결국은 쌓여있는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막 만능처럼 사람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의사분들도 무조건 권하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막 병원에서 막 필링까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하, 바하까지 막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서 오히려 자극감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서 말했던 이 다른 각질 제거 방법과 같이 쓰는 경우에 특히 이 자극감이 훨씬 커질 수가 있으니까 또 주의해야 되겠고, 또 임산부에게는 절대 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공각화증의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개선을 원하시거나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사실 피부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화학적 필링입니다.
이 방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필링, 뭐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여드름 치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뭐 글라이콜릭 엑시드나 살리실릭 엑시드가 같은 이러한 바하 같은 성분들을 이용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을 살짝 벗겨내는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라딘 필링입니다. 사실 1번과 겹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알라딘 필링은 모공각화증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알라딘 필링 말고도요, 요즘엔 뉴 알라딘 필링, 산호 필링, FCR 필링, 해초 필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피부 속으로 아주 작은 미세침들이 들어가 이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피부의 탈락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이 치료 원리 중에 각질의 탈락을 빠르게 한 것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공각화증이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이 모공으로 살색 구진이 막 튀어나올 때보다 이 부분이 좀 붉거나 색소 침착으로 좀 거뭇하게 어두워 보일 때 피부과를 많이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음증은 혈관 레이저인 V빔 퍼펙타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각질층이 쌓이면서 이 각질 사이에도 멜라닌이 같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 보일 수가 있고, 또 각질 제거를 위해서 강하게 마찰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긴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닝 레이저를 딱 적재적소에 써주면 색소 침착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자, 최근에는 특정 에너지와 파장대를 사용한 레이저로 또 모공각화증 자체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공각화증에 사실 자세히 보면요, 튀어나온 부분을 조직 검사해보면 각질층 아래로 털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러한 파묻힌 털들이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모공각화증을 악화시키고 치료 반응도 떨어뜨린다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이 털을 레이저 제모를 해줄 경우 이때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사실 이 제모를 같이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모는요, 모공각화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염증 반응 감소를 통한 좀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닭살로 알려진 모공각화증이 무엇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부터 또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전문적인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여러 방법들을 좀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꾸준하게 병행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닭살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을 직접 나눠보고 그 밖에 피부심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심플리 채널 그리고 피부심 채널의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